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 사무실 로비. 김민준 대표는 문 앞에 서서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꼈다. 대표님, 밖에서 기다리세요 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뒤집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단 1분 후, 그는 회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테니까. 민준은 문을 열고 들어서려 했지만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35살의 그는 이 회사의 CEO로 불려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오늘은 그저 그 사람이었다. 직원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속삭이듯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회의 중이세요. 하지만 그 눈빛은 그의 정체성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민준은 게이였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순간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1분이 지났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문을 세게 밀고 들어갔다. 회의실 안 20여 명의 직원들이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모두들 앉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이 회사를 바꿀 시간이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바뀌었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사랑의 결이었다. 민준의 발소리가 회의실 바닥을 울렸다. 그는 테이블 끝에 서서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 어제까지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의 얼굴을, 이제는 경멸과 두려움으로 물들인 그들의 얼굴을.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시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누군가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제가 게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방 안이 침묵으로 물들었다. 민준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비를 뿌리고 있었고, 그 비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흘러온 눈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10살 때 처음 알았다.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왜 다른 아이들처럼 여자아이를 좋아하지 않는지. 학교 운동장에서 남자아이들의 장난 속에 숨겨진 자신의 감정을. 엄마,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한 거야?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민준아, 내가 특별하니까 라고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곧 고통이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민준은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 같은 반의 이준호. 준호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반과 후 도서관에서 둘이 함께 책을 읽으며 손이 스치던 그 순간. 민준아, 너랑 있으면 편해. 준호의 그 말은 민준에게 세상의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군가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게일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그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준호는 멀어졌고 민준은 학교 구석에서 홀로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대학에 들어서면서 민준은 스스로를 가렸다. 경영학과에 들어간 그는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인턴십, 취업, 승진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완벽한 남자로 변신했다. 연애는 피하고 친구들은 직장 동료로 한정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의 아파트는 고독의 감옥이었다. 이게 내 삶인가? 그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살았다. 회사를 인수한 건 5년 전이었다. 스타트업을 키워 대기업으로 만든 그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달랐다. 그의 성적 지향이 새어나간 후 직원들의 태도가 변했다. 미팅에서 피하는 시선, 엘리베이터에서 어색한 침묵. 대표님, 밖에서 기다리세요. 오늘의 그 말은 그 모든 누적의 절정이었다. 민준은 테이블에 손을 짚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회사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 한 명, 젊은 여직원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저희가 미안해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가 그녀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지. 그게 중요해요? 사람의 존엄이?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그의 이야기였다. 어린 시절의 사진, 준호와의 추억, 고독한 밤들. 그리고 회사 내에서 겪은 차별의 증언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대표님의 삶이었어요. 누군가 중얼거렸다. 민주는 계속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변할 거예요. LGBT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방 안 공기가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어머니와의 마지막 사진. 어머니는 작년 겨울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민준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그 유언이 오늘의 용기를 주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쳤고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준호에게. 준호야, 나 이제 자유로워.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가벼웠다. 회사 변화는 작은 파문처럼 시작되었지만 곧 파도가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는 어제와 달랐다. 직원들이 민준을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 먼저 다가왔다. 대표님, 어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무지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지은 씨, 이제부터 함께라면 돼요. 그 말에 그녀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게 보였다. 민준의 하루는 바빴다. HR팀과 함께 LGBT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차별이 뭔지, 왜 잘못된지 이걸 직원들이 이해해야 해요. 그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팀원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열정에 물들어갔다. 오후 미팅에서 그는 발표했다. 이번 달부터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회사 내에 지원 그룹을 만들어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표님, 비용이, 하지만 민주는 단호했다. 비용?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는 거예요? 퇴근 후, 민주는 한강 공원으로 갔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벤치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20대 초, 첫 직장에서의 고통. 상사가 그의 사생활을 캐물었고, 이런 놈이 회사에 있으면 안 돼라고 속삭였다. 그는 그날 밤,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포기하지 마, 내가 비디야, 그 말로 버텼다. 오늘, 그는 그 빛을 회사에 비추고 있었다. 공원에서 만난 낯선 남자, 태연이 다가왔다. 실례지만, 당신. 김민준 대표 맞아요? 어제 뉴스 봤어요. 태연은 28살,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회사 변화, 정말 멋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둘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연의 눈빛이 민준에게 준호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일기를 썼다.
오늘 첫걸음. 직원들의 변화가 느껴져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이 성장의 씨앗이었다. 다음 날 교육 세션이 시작되었다. 강사가 물었다. 차별을 경험한 적 있어요? 손이 올라갔다. 한 직원이 말했다. 제 동생이 트랜스젠더예요. 가족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방 안이 울렸다.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삼켰다. 교육이 끝난 후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대표님 덕분에 나도 용기 내봐야겠어.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게 내가 원하던 세상.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일부 직원이 사표를 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 소식을 들은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그는 혼자 고민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엄마, 어떻게 해? 하지만 곧 결의했다. 포기할 수 없어. 태연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카페에서 그들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눴다. 나 어렸을 때 부모님께 커밍아웃했어. 엄마는 울었지만 결국 안아줬어. 태연의 말이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도 해볼까? 민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달이 흘렀다. 회사 분위기가 변했다. 무지개 스티커가 사무실에 붙었고 지원 그룹 미팅이 열렸다. 민주는 그 자리에 참석했다. 한 젊은 직원이 말했다. 대표님, 감사해요. 저도 게이예요. 그 고백에 방 안이 박수로 가득 찼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는 강해. 그날 밤 민주는 준호에게 다시 연락했다. 만나서 이야기할래? 답장이 왔다. 그래, 민준아. 그의 심장이 뛰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준호와의 만남은 비 오는 날이었다. 서울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준호는 여전했다. 35살의 그는 변호사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민준아, 오랜만이야. 그의 미소가 민준의 가슴을 저렸다. 응, 너도. 둘은 어색하게 커피를 마셨다. 회사 일, 들었어. 대단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거 아냐.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거지. 그는 고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했다. 그때 내가 멀어진 게 아직도 아파.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미안해, 민준아. 나도 두려웠어. 가족, 친구들. 게이가 무슨 죄냐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날 압도했어. 그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준호의 눈물, 민준의 포옹.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민준의 말이 둘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헤어질 때 준호가 말했다. 다시 만나자. 제대로 민준의 마음에 새로운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언론이 보도했다. 게이 CEO의 혁명, 포용의 회사,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민준은 망설였지만 출연했다. TV 스튜디오에서 그는 말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전부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고마워요, 대표님. 나도 용기 낼게요.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주주 미팅에서 한 주주가 반대했다. 이런 정책으로 회사 가치가 떨어질 거야. 민주는 맞섰다. 가치?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포용이야말로 미래예요. 그의 연설에 주주들은 박수를 쳤다.
회사는 더 강해졌다. 태연과의 우정도 깊어졌다. 대표님, 나 디자인 도울게요. 무지개 로고 만들어줄까? 태연의 장난에 민주는 웃었다. 좋아, 해보자. 그들은 밤늦게 사무실에서 일했다. 태연의 시선이 때때로 민준을 향했다. 대표님,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민준은 너 이미 강해라고 답했다. 2달째, 지원 그룹이 커졌다. 한 직원이 커밍아웃 스토리를 공유했다. 가족이 버렸지만 여기서 가족을 찾았어요.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준호와의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한강 산책로에서 손을 잡은 그들. 민준아, 사랑해. 준호의 고백에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너를. 그 순간 서울의 불빛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경쟁사가 험담을 퍼뜨렸다. 포용 회사? 그냥 마케팅이야.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민준은 흔들렸다. 내가 잘못한 건가? 태연이 위로했다. 아니에요. 당신이 옳아요. 준호도 말했다. 함께 싸워. 민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난?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그의 용기에 지지자들이 모였다. 회사는 더 큰 지지를 받았다. 그의 여름, 회사 피크닉에서 민준은 연설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를 사랑해요. 직원들이 환호했다. 민준의 눈에 준호와 태연의 미소가 보였다. 그의 삶은 이제 꽃피고 있었다. 가을이 왔다. 회사 매출이 30% 올랐다. 포용 정책 덕분이에요. 마케팅 팀장이 말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아니, 여러분 덕분이야. 그는 이제 리더로서의 자신감을 느꼈다. 준호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주말, 제주도로 여행. 바다 앞에서 결혼하자 준호의 제안에 민준은 놀랐다. 하지만 법이, 준호가 웃었다. 법이 바뀔 때까지 우리만의 약속. 그들은 반지를 교환했다. 민준의 가슴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태연은 회사에 정식 입사했다. 디자이너로 일할게요. 그의 열정이 팀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태연의 비밀, 그의 가족 문제. 아빠가 나를 용납 안 해. 민준은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도울게.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사무실이 무지개 장식으로 물들었다. 직원들이 춤추고 웃었다. 한 직원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제 남자친구 데려왔어요. 그 커플의 미소가 민준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머니 기일. 민준은 묘지에 갔다. 엄마, 나 행복해. 내 덕분이야. 눈물이 흘렀다. 준호가 곁에 있었다. 함께 왔어. 새해, 민준은 책을 썼다. 숨김의 끝, 나의 여정.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LGBT는 다양성의 일부예요. 세상이 변해야 해. 그의 말이 전국을 울렸다. 태연의 가족 갈등이 폭발했다.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와 소란. 내 아들을 망친 놈. 민준은 차분히 말했다. 아버님, 태연이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주세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 나도 변할게. 봄, 회사 컨퍼런스. LGBT 권익단체와 협력. 민준의 연설, 포용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청중이 일어났다. 그의 영향력이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다. 준호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 민준아, 내가 내 비디야. 그 말에 민준은 너도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도전이 다시 왔다. 법적 소송, 차별 반대 정책에 대한 헌법 소송. 민준은 변호사 팀을 이끌었다. 이길 거야. 재판 날. 그의 증언. 나는 인간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판결은 승리. 포용 정책 합헌. 그 승리에 회사 전체가 축하했다. 민준은 지쳤지만 만족스러웠다. 이게 내 삶의 의미. 여름, 태현의 커밍아웃 파티. 가족이 모두 왔다. 아버지가 안아주었다. 미안해, 아들아. 눈물의 순간. 민준의 여정은 이제 타인의 여정과 연결되었다. 파일 5. 코원 천투.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회사는 아시아 최고의 포용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상을 받는 민준의 연설.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을 위해. 준호와의 결혼식. 비공식적이지만 지인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서약의 순간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영정이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다. 태연은 이제 팀 리더. 대표님, 감사해요. 그의 성장이 민준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련.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민준은 병원에 누웠다. 왜, 지금? 준호가 손을 잡았다. 쉬어. 내가 곁에 있어. 회복 과정에서 그는 상담을 받았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어요. 치료사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 후 민준은 휴가를 떠났다. 부산 바다. 파도 소리가 그의 마음을 씻어주었다. 살아갈 힘을 다시 찾자. 복귀 후 그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정책을 도입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해요. 직원들의 피로가 줄었다. 2년차 국제 컨퍼런스. 뉴욕에서 민준의 TED 토크. 숨김의 대가, 나의 이야기. 전 세계가 감동했다. 체인지 스타우츠 위드 원 보이스. 그의 말이 글로벌 운동을 일으켰다. 한국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미팅. LGBT 법 개정. 지원해주세요. 그의 로비가 변화를 촉진했다. 개인적으로 준호와의 삶은 안정되었다. 아이 입양 계획. 우리 가족 만들자. 그 꿈이 민준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태연의 로맨스. 회사 동료와 대표님처럼 용기 냈어요. 민준은 축하했다. 3년째 회사 확장. 해외 지사 설립. 포용 정책 수출. 세계를 바꾸자. 하지만 위기, 경제 불황. 매출 하락. 포기할까? 직원들이 물었다. 민준, 아니, 함께 이겨내자. 팀 빌딩으로 버텼다. 불완 끝. 회복. 포용이 우리 힘의 원천. 성공의 비결. 민준의 책 2권. 함께하는 여정. 베스트셀러 다시. 그의 삶은 이제 영감의 원천이었다. 펜 네이 코원 천투. 타입 TUC. 파일 6. 코원 천투. 4년이 흘렀다. 민준은 39살. 회장은 은퇴를 고려했지만 그는 계속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준호와의 입양 성공. 5살 소년, 현우. 아빠, 그 부름에 민준의 세상이 밝아졌다. 가족 생활, 아침 식사, 학교 데려다주기. 이게 진짜 행복. 태연은 부사장. 대표님, 당신 덕분이에요. 그의 결혼식에서 민준이 축사. 사랑은 용기예요. 사회적 영향 LGBT 센터 설립 후원.
안전한 공간을 만들자 그의 기부가 수많은 삶을 구했다. 5년 차, 대형 스캔들. 내부 고발자, 과거 차별 증언. 회사가 가짜 포용, 언론이 달려들었다. 민주는 충격. 내가 놓친 게 있었나? 조사 시작. 그는 모든 걸 공개했다. 잘못 인정해요. 더 나아질게요. 사과 기자회견, 눈물의 고백. 미안해요, 피해자 여러분. 그 진심에 여론이 뒤집혔다. 진짜 리더, 지지 캠페인. 내부 개혁, 독립감사팀, 변화의 물결. 개인적으로, 현우의 질문. 아빠, 왜 두 아빠가 있어? 민주는 설명했다. 사랑이 다양하니까 아이의 미소가 치유였다. 6년째, 법 개정 성공. 동성 결혼 합법화. 민준과 준호의 공식 결혼. 전국 축하. 역사적 순간. 회사 파티, 무지개 케이크, 춤, 우리의 승리. 태연의 가족 완전 화해. 민준 씨, 평생 감사. 민준의 건강, 요가, 명상. 균형이 중요해. 7년, 글로벌 어워드. 올해의 리더, 수상소감,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의 여정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펜 네이 코원 1002, 타입 TUC. 파일 7, 코원 1002. 8년이 지났다. 민주는 43살. 회사는 유니콘 기업. 직원 1000명, 모두 포용 교육 이수. 현우는 13살. 아빠, 나도 도와줄게. 학교 프로젝트, 다양성 주제. 민준의 자랑스러움. 준호는 정치 입문. 평등한 세상을 위해 민준의 지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태연은 CEO 보좌. 대표님, 은퇴하세요. 쉬세요. 민준 웃음. 아직. 사회운동, 전국 LGBT 퍼레이드 주최. 서울 거리, 무지개 깃발. 변화의 물결, 민준의 연설, 우리는 이겼어요. 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9년 차, 팬데믹. 회사 재택제, 정신건강 지원. 함께 버텨요. 그의 리더십이 위기를 극복. 10년, 회고록 출간. 10년의 비. 감동의 이야기. 개인 위기, 준호의 병, 암이야, 민준의 세계 무너짐. 병원에서, 사라져, 준호, 살아볼게. 내 곁에. 치료 과정, 민준의 헌신. 사랑이 치료야. 회복 후, 더 강해진 둘, 인생은 소중해. 현우의 커밍아웃. 나, 바이섹슈얼이야, 민준의 포옹. 사랑해, 그대로. 태현의 은퇴. 새로운 도전, 작별의 눈물. 민준은 이제 멘토. 젊은 LGBT 리더들 가르침. 용기, 그게 핵심. 펜 네이 코원 1002, 타입 TUC. 파일 8, 코원 1002. 15년 후, 민준은 50살. 회사는 글로벌 기업. 그는 명예회장. 내 일은 끝났어. 이제 너희 차례. 준호와의 은퇴 생활, 제주 별장. 현우, 이 제 20살 대학생. 아빠들, 최고야. 태연 방문. 민준 씨, 당신이 내 삶 바꿨어, 회상. 민준의 마지막 프로젝트, 국립 LGBT 박물관. 역사를 기억하자, 오프닝, 그의 연설, 그날, 밖에서 기다리라라는 말,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물관 홀, 그의 동상. 김민준, 포용의 아버지. 가족 모임. 아빠, 자랑스러워, 현우의 말에, 눈물.
밤하늘, 별을 보며 민준 중얼. 엄마, 봤어? 나, 해냈어. 그의 삶은 영원한 빛, 차별의 어둠을 뚫고 사랑의 무지개를 그린 이야기. 세상은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펜 네이 코언 천투, 캐트 투코 처위엔 보이와이 미어 낸 벤사우색, 낸맨 한트린 페트트리언 투코 레프덴 낸 데이오 세이 도이 엑세이 호이, 데이 캠석 비에이 키치틴과 캑제이 돈 토이 지언.